액션 대비는 기본 마플 시너지로 할 거고 그거 하고 그다음 아마 3학 때는 뭐 미적분도 마찬가지고 학통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수능 특강을 많이 좀 병행을 하더라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 내가 출력해 줄 테니까 포인트로 할 김에 그냥 하는 김에 같이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몇 문제 거기서 은근히 많이 내. 왜냐면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단어 여기 190페이지 모평균 수정인데 여기는 뭐 안 내는 학교도 있고 막 이래. 확인해 보다면 통계학 내용이 좀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수능도 거의 잘 안 나오고 내신은 그래도 하나 정도는 한두 개 정도 나오고 내신은 나오지 그때더라. 내신은 봅시다. 지금 내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내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 표본을 조사를 했지. 그러니까 표본을 조사를 한 다음에 전수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만 조사한 다음에 이제 모평균이 대략 어느 정도 값이겠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거기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박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표본을 조사를 해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그지? 그 단계인 거고 거기에 보면 이제 무슨 공식처럼 하나 나와 두 개 나와 있는 게 있어. 뭐 신뢰도 95%, 그 다음에 신뢰도 99%. 그럼 95%하고 99% 이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뭔지 신뢰도 갑자기 신뢰 돌아가는 게 뭔지. 그렇지? 그거에 관한 내용이 오른쪽에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봐봐. 모집단이야. 모집단의 정규 불단 나올게. 정규 불단하겠지. 그거만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 나야겠어. 얘는 루트 m분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럴 때 내가 지금 뭐냐면 표준화 한번 해볼게. 표준화. 표준화는 공식이 뭐였냐면 표준화 여기 됐지? x 바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나눈 거. 이게 표준화는 거지. 여기 바로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 우리가 이제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는 문자를 쓰라겠지. 얘가 될 거야. 얘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신뢰도 95%, 99%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 봅시다. 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X바의 평균을 낸 거야. X바. 표본의 평균이지. 그랬을 때 이 X바라고 하는 이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좀 있겠지. 차이가 있잖아. 얘는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지만 X바, 표본을 하나만 뽑았을 때 지금 이 단어는 뭐냐면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게 아니야. 표본을 딱 한 번만 뽑았을 때 한 번만 뽑으면 당연히 얘들아 오차가 있잖아. 그치? 있지? 그랬을 때 분명히 오차가 있을 텐데 모평균이 어디 존재하겠냐 이거 봐봐. 모평균이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모평균이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그러니까 신뢰도가 95%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확률이 지금 95%가 되는 거. 요 확률이 95%가 된다는 얘기는 반쪽하면 얼마니? 95의 절반하면은 40 95를 4단어만 2단어만 많이 4.75인가? 나눴으면 안 되네 갑자기. 그럼 봅시다. 요 지금 요 95% 신뢰도의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신뢰도 95%의 의미야. 그럼 요 반쪽은 뭐냐면 2분의 95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되는 그때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때 표준화 시켰을 때 그 값이 얼마냐면은 1.9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1.96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95%가 되는 거지. 모평균 m이 여기 이 영역에 들어올 확률이 지금 95%라는 얘기야. 그게. 그럼 신뢰도 99%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x바를 보였을 때 표본을 하나만 뽑는 거지. 하나만 뽑았을 때 당연히 얘는 여기가 x바라고 했을 때
x 바라고 있을 때 모평균 다를 이 지점이 아니겠지? 어딘가 있을 건데 99% 99%라는 얘기는 요 반쪽짜리가 2분의 99 그게 될 건데 걔가 되는 지점이 얼마냐면 2.56이 되는 거야. 2.56 여기는 마이너스 2.56 여기는 마이너스 1.56이 될 거야. 그렇지? 그 얘기야. 실내 돌아가는 거 의미가. 그렇지? 그래서 거기 볼게. 거기 191페이지 가보면 그럼 내가 얘를 표준화했을 때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이지. 요거가 되는 확률이지. 요거가 되는 확률이 요게 얼마가 된다? 요게 0.95가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실내도 95%라는 의미야. 되겠네. 만약에 요게 0.99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56 여기가 2.56으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요 오평균 m이거든. 얘를 추정해볼까? 그럼 양변에 우선 얘를 곱해볼게.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가져와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했으니까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x바를 빼. 그럼 마이너스의 x바 이게 되고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얘는 x바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모평균 m의 범위가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모평균 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보다는 크면서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네, 그래서 모평균은 이러한 범위 내에 있다 이거. 이거는 신뢰도 몇 프로 했을 때? 95%로 했을 때. 되겠니? 그렇지? 좀 이해가 좀 어렵지?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봐.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좀 문제에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서 지금 얘는 모평균을 의미하지 얘들아. 모평균을 의미해. 우리가 얘를 추정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의 시그마는 뭘 의미하니? 시그마? 여기서의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를 의미해. 아니 다시 한번 봐봐. 여기서의 시그마는 뭘 의미한다고? 모 표준 편차를 의미하거든. 봐봐. 그러면 얘를 추정할 건 이게 좀 웃긴 얘기잖아.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대입해야 될 게 모 표준 편차를 대입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분산을 알아야 되지? 그럼 모분산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본적으로 평균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 모순이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 하면 여기 모 표준 편차를 대입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대입한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대입한다 이거지.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 거기에 그 내용이 어딘가 있을 텐데. 봐봐. 거기 볼게. 190페이지 가볼게. 190페이지에 그 박스 바로 밑에 1번 가볼게. 1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크다면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은 모 표준 편차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원래는 모 표준 편차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얘로 갈아 낀다고. 이게 모순이지 어찌 보면. 그지?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여기다 모 표준 편차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의문점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얘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우리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듯이 가겠니? 그러니까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 뭐냐면 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나오는지 간에 그냥 우리는 여기다 그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 요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나오더라도 여기다 그냥 투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거만 조금 이해를 하자고. 학생들이 가끔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좀 어찌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인 거지. 그러면 봅시다. 필수제주 6번 한번 적용시켜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하는 단어는 뭐냐면 표본을 여러 개 뽑는 게 아니라 표본을 딱 한 번만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일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가 존재할 건데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출구조사하면 뭐라고 하니? 뭐 신뢰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니. 누가 당선될 것이다. 뭐 신뢰도 99%, 뭐 신뢰도 90%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바로 이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여러 군데 다 하잖아. 한 군데만 확실히 한다는 거지. 그치? 한 군데 딱 확실히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모평률을 추정을 해보는 거지. 그럼 필수 6번을 가보면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게 요거 하나 외워야 돼. 요거 모평률 N은 어떻게 된다고?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M분의 10번. 요 1.96이라는 단어 요거는 값은 외울 필요가 없어. 문제 주어줘. 문제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용어 정리할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1.96 내지 2.58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실내 상수라고 해. 실내 상수. 그리고 구간의 크기라는 게 있어.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의 길이야. 요거의 크기.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지. 되겠니? 요 간격을 의미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빼면 x바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2배 실내 구간의 길이 보통 L이라고 하면은 L은 2배의 뭐냐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얘는 신뢰도 몇 프로인데? 95%인데. 그러면 신뢰도가 만약에 얼마냐면 99%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얘는 신뢰도 5%인데 99%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말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얘 볼게. 그러면 얘는 이 실내 상수가 커지면 길이도 당연히 커지겠지. 이거한테는 정비를 해야지. 그치? 얘가 만약에 1.96에서 2.56로 올라서 당연히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표본의 크기하고 관련해서 볼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런 관계. 그거 좀 이해하자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 어딨냐면은 우리 190페이지에 가보면 1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봐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볼게. 예, 동그라미 2번 가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뜻 나오지?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일 때 이런 거지. 이게 알파고 이 베타야. 알파에서 베타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된다? 여기에서 요 간격을 의미하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것이 된다. 그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정의고. 그러면 거기 밑에 볼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요 n이 일정해. n이 일정하다면 실내 상수, 얘가 실내도거든. 실내 상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도 커진다. 그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실내 상수가. 얘가 일정하다면 구간의 구간의 크기된다. 표본의 크기지.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문제 볼게. 이게 내용 끝이야. 근데 95%랑 100%밖에 없어. 보통 그 두 개밖에 안 나와. 그 두 개를 가장 많이 배우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특별한 실내 상수를 주어질 거면 문제에서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고. 문제는 거의 요거 아닌 요거야. 두 개. 그리고 요 1.96하고 2.56은 2.58이지? 2.8이 2.5이든 2.8이지. 얘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문제 주어지니까 얘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에서 막 다르게 주어진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는 없고. 필수 6번 갑시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 문제 읽어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럴 때 100개를 이미 추출한 거지. 딱 표본을 한 번만 추출한 거지. 이렇게 한 번만. 당연히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야. 지금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면 N이 100이야. 그럴 때 평균이 1000시간 나왔고 표준 필사가 50 나왔다. 그러면 이때에 다음을 구하시오. 신뢰도 95%, 그 다음에 99%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공식에 투입할 건데 지금 X바 지금 봅시다. X바가 얼마 나왔냐면은 10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50이야. 여기서 얘들아 표준 편차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주어진 이 시그마는 뭐냐면 모 표준 편차 얘야. 얘가 주어진 경우야. 이게 운동이 되잖아. 얘라고. 지금 여기서 얘가 말하는 시그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주어지든 얘가 주어지든 우리는 그냥 그 값이다보다 얘를 넣으면 된다고. 거기 바로 문제 바로 봐봐. 문제 바로 밑에 봐봐. 이게 학생들이 상당히 헷갈려해. 거기 봐봐. 바로 박스 밑에 보면은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몰라. 그렇잖아.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모르지. 모 평균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 표준 편차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n이 크면은 시그마 대신 표본의 표준 편차 값으로 그냥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공식에 투입해볼게. 지금 실내에도 95%, 걔도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봐. 그러면 얘네 뭐였냐면 x바가 1000이지. 1000 마이너스 지금 95%니까 1.96이지. 1.96에 루트 F분의 시그마. 루트 F가 얼마냐면 10이지. 그 다음에 50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000 플러스 1.96에 루트 F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50 이렇게 되지. 얘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가볼게. 2번은 99%니까 이 놈만 뭐로 바꿔주면 돼. 2.58로 체인지 해주면 되겠지. 이게 1번이고 2번은 얘를 2.58로 수정만 해주면 되겠어. 계산은 뭐 여기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지.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을 한번 가볼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제품의 무게 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 베타다. 이때 베타에서 알파를 뺐어. 베타에서 알파를 뺐다는 얘기가 뭐지? 얘잖아. 이거 아니니? 베타에서 알파를 뺐다는 얘기가 신뢰 구간에 알파에서 베타인데 얘에서 L 뺐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L이잖아.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필수의 7번을 봤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7번. 요 공식 찍으면 되지. 2는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바로 얘지? 그치? 이거는 2 곱하기 지금 신뢰도 지금 95%짜리니까 1.96이지.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러면 얘를 모르네.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얼마지? 10이지. 얘가 얼마? 1.4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이거 풀한 얘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의미 그게 바로 신뢰관의 길이를 의미한다. 요거만 계산하면 되겠어. 계산은 너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필수제 8번 좀 봅시다. 문제 배워볼게.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문제가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표준 편차 0.4라고 하는 모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 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의 차이가 0.01가 된다. 그러면 봐봐 여기다 투입해볼게. 얘하고 x바의 차이다. 그럼 얘 쭉 넘어가면 되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m과 x바의 차야. 그럼 얘가 쭉 넘어가면 되잖아. 양변에 똑같이 뭘 빼주면 돼. 요거지. 즉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요식. x바하고 평균의 차이.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8번을 봤을 때 8번 문제는 우리가 요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차야. 절대값을 붙인 거잖아. 차. 그러니까 뭐냐면 m에서 x바를 뺀 거 이거의 차지. 차가 0.01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건데 얘가 0.01 이하가 됐으면 좋겠지. 그럼 요놈은 뭐냐면 1.96이지.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얘가 0.01 이렇게 되겠지. 되겠네. 다시 한번 봐봐. 요거의 의미는 요식에 돌아가서 요거야. 대입만 지금 됐어 이제. 그러면 표준 편차가 0.4니까 0.4를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게 최소값이지. 얘는 10을 이렇게 세우자. 그 다음에 여기 0.4 집어넣고 루트에 요거 보면 되겠네. 자유수니까 표본에 그게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어. 계산해 주고 그렇지? 그러면 n이 수가 나왔다 바뀔 것이고 그러면 숫자 너무 커. 6140. 계산기 쓰고 싶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숫자가 더럽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보통 내신 문제 보면은 얘를 1.9 두고 이렇게 안 주어지고 학교 시험 보면은 막 간단하게 1.9도 주어진다든지 얘를 좀 간략해서 많이 주어지거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거든. 소수점 두째짜리까지가 아니라 실제 내신 보면 좀 간단하게 숫자를 좀 바꿔서 내니까 실내 상수는 이걸 그래서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문제가 주어진 대로 그냥 해주면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신경 세워봤고 여기는 문제가 딱 요거밖에 없어. 유형이 나오면 가끔한 문제 안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근데 내신은 나와. 내신은 한두 개 정도 나오지.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은 특히 말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182번 가볼까? 그 197페이지에 말 문제가 볼게. 이거 한번 풀어볼래? 실력 업이라고 돼 있지. 182번. 다 나오니? 그 182번 가볼게.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구간.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얘들아. 이제 A에서 B면은 그럼 봅시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해. 얘가 일정하지. 얘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 얘가 커지는 거지? 얘가 커지면은 얘는 커지냐? 맞지? 그렇지? 신뢰도에 비례하지. 그 다음에 니은번 갑시다. 신뢰도가 일정해. 얘가 일정한 거지. 얘가 고정된 거야. 그랬을 때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얘가 커지면 얘는 커진다? 작아져야지. 거꾸로 가잖아. 그치? 표본의 크기하고 달라진다 이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을 봅시다. 신뢰도가 일정할 때 n이 2배가 됐어. 얘가 2배가 돼. 얘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구간의 길이 2분의 1배가 되니? 아니지.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지. 루트가 있으니까. 그거만 지우면 되겠어. 그래서 니은 대우스 틀렸네. 기억만 먹고. 그래서 보통 1회도가 한번 우리가 이제 나누셨고 이제 초벌을 한 거죠 우리가. 초벌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간고사 대비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그냥. 그래서 뭐 문과생들이 확통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고 문과생들은 확통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많이 해결하되 무조건 되니까. 그럼 남은 시간에 문제 풀면서 개별 질문씩 질문하시고